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아남입니다. 저는 요즘 소송이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으로만 살다 보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수명이 80년이라고 치면 이미 1% 이상의 시간을 이 소송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죠. 마지막에 승소를 하거나 좋은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억제되어 있는 가격이 본래의 가격을 찾게 된다면 나름 의미가 있는 기다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확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끝나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엔 100%의 확률로 리플이 승소를 하거나 좋은 쪽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소송이 약식 판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공정고지가 없었다는 리플의 주장에 대해 SEC는 전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데이빗 슈워츠가 SEC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는데도 답을 안 해줬으니 고지가 없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럼 SEC는 아마도 자신들은 고지를 할 의무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나온 헤스터 펄스의 글에 의해 그런 반박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헤스터 펄스는 SEC가 몇 년 동안이나 암호화폐 회사들의 간청에도 규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건 SEC의 원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리플의 공정고지 주장에 큰 힘을 보태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헤스터 펄스는 SEC의 현 위원인 만큼 판사가 보게 된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헤스터 펄스의 의견대로 SEC가 자신들의 역할을 무시해온 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리플에게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만약 이 소송이 약식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이 공정고지가 없었다는 것에 의해 현재까지의 XRP 판매에 대해선 리플은 무죄로 판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공정고지 자체만으로는 앞으로의 XRP 증권 여부가 결정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건 바로 SEC가 이번 소송을 통해 고지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지는데 이에 대해선 당연히 이더리움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측에서 보더라도 오늘날의 XRP가 증권이라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증권입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은 ICO까지 했고 익명의 고래들이 총 유통량의 대부분을 꽉 잡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네트워크가 의존하게 될 POS, 지분증명 구조상 바로 이 소수의 고래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 힌먼 스피치에서 등장한 충분한 탈중앙화에 대한 기준에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XRP는 ICO도 없었고 익명의 대형 고래들도 없고 네트워크 구조상 엄밀히 탈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SEC는 XRP와 이더 모두 다 증권이다 혹은 증권이 아니다 이 두 스탠스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인데 절대로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과의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소송을 걸 리는 없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정고지의 부재와 이더리움보다 탈중앙화된 XRP 레저 네트워크의 특성상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리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가 깨끗하다면 말이죠. 화나는 점이 하나 있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SEC는 소송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건 것 자체로 이들은 이미 금전적인 보상을 얻었고 이에 더해 리플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예정이니
아주 양쪽에서 돈을 버는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CC가 현재 간과하고 있는 건 리플 소송이 끝난 후 저 같은 XRP 홀더와 존 디트는 서로 똘똘 뭉쳐서 SCC를 고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가면 SCC는 비리를 저지른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XRP 대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이 걸린 후 현재까지 그저 억제된 모습입니다. 이 소송이 걸린 타이밍도 참 웃긴데요. 이 저항선을 뚫기 직전에 소송이 걸리면서 분명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던 모멘텀을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누군가가 싹을 잘라버린 느낌입니다. 왜 SCC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굳이 2020년 말에 소송을 걸었는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항선을 넘었다면 아마 최소 0.0001 비트코인은 갔을 테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곱하기 0.0001은 최소 4불이 넘죠. 게다가 전 고점까지 갔다면 10불은 충분히 넘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비트코인에서 디커플 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도 하락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다리는 건 비트코인에 의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실제 XRP의 실용성을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그에 걸맞는 가격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맥시들 대부분이 리플과 XRP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고래들이 꽉 잡고 있는 비트나 이더보다 XRP가 더 탈중화되었다는 사실, 리플은 언제나 투명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의미 없는 가격 변동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XRP의 펀더멘탈은 2017년 최고점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도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또 아마 내일 모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